카메라맨 하지 마. 방송 보였어. 뭐야, 방송과 지금 그러는 거야? 아, 참고로 선생님 편집 기술이 없어.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내보낼 거야. 톡방에 올라오면은 그냥 재미삼아 심심하면 봐봐. 알겠지? 보지 마. 창피하니까. 자, 여러분들 로그를 설명할 거야. 자, 어제 재하의 종소리 들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오는 거야? 난 10시에 잤는데 오늘 수업하려고 와이프하고 아들한테 비싸대기 맞는 줄 알았어. 자는데 종소리 들어야 된다고 빨리 나오래. 눈썹인데 몰라, 100대 잤어. 자, 로그를 설명을 할 건데 로그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내 키가 이렇게 컸나? 자, 보면은 지수 먼저 가자. A의 n제곱을 라지 n이라고 했을 때 용어 먼저 보자. 여기에서 스몰 n 값을 뭐라고 하죠? 어우, 잘 배웠는데? 지수 A를 N을 진수라고 한다. 그러면 라지 N 값은 실질적으로 지수를 연산한 값이지. 뭐 우리가 문제로 본다면 답인 거고. 근데 얘를 굳이 진수라고 이름을 붙인 건 무엇 때문이다? 로그라는 걸 연산하기 위해서. 그러면 돌발 질문. 대답 잘하면 2교시 끝나고 뭐 먹을 거도 있고. 새해 첫날 왔는데 그래서 뭔가를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지. 그치? 자, 돌발 질문. 루트라는 기호를 배웠잖아. 그치? 우리 지수에도 했고. 루트라는 기호 한국말로? 근호? 제곱. 그치? 제곱근. 제곱근이지. 두 개를 이제 하는데 주워 먹기는 거지. 제곱근. 그럼 루트라는 기호는 왜 만들었을까? 무엇을 나타내는 값이야, 루트라는 기호는? 저기 있는 말 중에 하나. 삼지선다형. 저기 있는 말 중에 하나. 루트라는 건 지수? 잘 써먹는다. 루트라는 기호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기호야. 우리 중3 때 무리수라는 개념에서 나온 거지만,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제 로그라는 기호가 왜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하는 건데, 루트라는 기호는 무엇을? 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거냐면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4가 나왔대. 우선 양수만 생각을 하자. 음수까지 생각하면 골치 아파지니까 양 4가 나온대. 그럼 A 값은 얼마라고 하면 되지? 양수면.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A는 무엇이다? 2라고 쓰면 돼. 근데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5가 나온대. 그럼 그 당시만 해도 유리수로, 즉 모든 수는 정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로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런 수는 존재하니까. 그치? 그럼 얘를 찾자니 없어. 그래서 만든 기호가 무엇이다? 루트다. 자, B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반복해서 곱한대. 루트라는 건 반복해서 곱한다는 뜻이야. 몇 번? 2번 반복해서 곱하면 뭐가 나온다? 5가 나온다. 이렇게 반복해서 곱해지는 수를 찾기, 나타내기 위해서 루트라는 기호가 있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어떤 수를 4제곱했더니 5가 나오는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치? 그럼 얘도 표현하려니까는 원래는 루트 반복하니까, 같은 수를 반복하니까 루트라는 걸 써. 몇 번 반복했다? 4번 반복해서 곱했다. 그랬더니 뭐가 나온다? 5가 나온다. 이제 루트라는 기호의 의미, 왜 만들어졌는지 알겠어?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로그를 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반복되는 수를 찾기 위해서 루트라는 기호를 만들었잖아. 그럼 반복하는 횟수, 지수라는 건 A라는 수를 몇 번 곱했냐라는 의미잖아. 반복해진 횟수지. 그럼 문제를 보니까 어떤 수를 X번 곱했더니 4가 됐대. X번? A번. A번 곱했더니 4가 됐대. 그럼 A는 얼마면 될까? 2면 되겠죠. 그런데 2라는 거를 B번 곱했더니 5가 됐대. 그럼 우리는 뭔가를 분명히 이 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찾을 필요가 없는데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어떤 수로 표현을 해야 되겠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기호로는 얘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만든 기호가 무엇이다? 로그라는 기호다. 자, B라는 값은
그러면 이 값을 찾기 위한 힌트가 있어야 되지. 얘도 마찬가지로 몇 번 곱해서 뭐가 나왔냐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어떤 수를 반복했냐라는 것도 나타내줘야 되지. b라는 건 지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로그라는 기호를 쓰자라는 거야. 로그라는 기호를 쓰는데 뭐를 반복해서 곱했어? 2를 반복해서 곱했잖아. 그럼 얘도 여기 안에 넣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어디에다가? 요 밑에 부분에다 써준 거고. 그랬더니 결과가 뭐가 나왔대? 5가 나왔대. 결과도 알려줘야 b를 찾아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기호를 쓰자라고 한 거야. 그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로그라는 건 무엇을 나타내는 기호다? 지수를 나타내는 기호다. 알겠어? 그냥 단순히 a의 n제곱은 라지 n이라고 했을 때 로그의 a의 라지 n 값은 스몰 n이 된다라고 외우지 말고 로그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거의 활용도를 알면 편해. 이 로그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자 돌발 질문 2의 로그의 2의 5값은 얼마가 될까? 5가 된다. 이거는 뒤에 여러분들 로그의 성질이라고 해서 얘를 배워.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수원수투는 두 가지가 있어. 문제를 푸는 방법이. 개념을 이해를 해서 활용을 해서 푸는 애가 있고 냅다 외워서 문제풀이를 하는 애들. 분명히 둘 다 문제를 푸는 방법인데 외워서 푸는 애들은 절대로 2등급 이상은 나올 수가 없어. 왜? 어차피 수능형이나 모의고사형 문제는 암기형 문제가 아니라 뭐야? 활용, 창의사고력 문제지. 개념을 이런 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돌려 표현하는 것들이 많잖아. 우리 1년 동안 시험 봐서 알잖아. 내신 1, 2등급 나누는 문제들은 다 대부분 모의고사형 문제. 그러니까 계산이 복잡한 문제도 물론 있긴 해. 그건 옛날형 문제. 본고사 문제라고 하지. 옛날형 문제고 요즘에는 대부분이 다 모의고사. 개념을 너희들이 문제를 읽고 어떤 유형이다. 어떤 개념을 이용한다라는 걸 캐치하면 쉽게 풀리는 거고 캐치 못하면 아예 손도 못 대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A에 로그에 A에 B가 있다면 얘는 무슨 값을 갖는다라는 거? B 값을 갖는다는 걸 로그의 정의. 이 로그의 A, B의 의미가 A라는 숫자를 얼마만큼? 로그의 A의 B만큼 반복해서 곱하면 뭐가 나온다? B가 나온다. 그걸 지금 문제로 낸 거야. A라는 걸 요만큼 곱하면 그 결과인 B가 나온다. 성질로 외우는 게 아니라 로그라는 기호가 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걸로써 배우면 솔직히 로그의 성질 파트는 조금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외우려고 하면은 외우려면 맘먹고 외우지만 사람인지라 순간적으로 잊어버리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 자, 여기 파트까지 기억되겠어? 로그라는 거 왜 만들어졌는지 알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건 로그라는 걸 처음 배웠잖아요. 로그에 A에 B라는 걸 배웠는데 근데 담임 선생님 요거도 많아. 녹화하길 잘했지. 녹화 안 했어 봐. 지금 녹화 준비한다고 받은 것도 있겠지. 자, 실질적으로 로그라는 기호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모든 게 다 로그 값이 존재하면 조건은 필요 없어. 간단하게 예를 들자. 왜?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이해가 빠르지. 자, 선생님 문제 하나 낼게. y는 계속 문제만 내네. 빡센데? 이러다 예문 막히면은 문제 못 들어. 알지? 잘 생각할 때 빨리 해야 돼.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몇 참수? 그럼 너희들은 다 틀린 거지. 그치? 몰라요가 정답이지. a가 0이면 1차함수? p가 0일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얘는 특정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일 많이 이게 우리 기본 형태만을 보고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선입관이 들어가는 거지. 당연히 2차 함수일 때만 이렇게 쓰지. 1차 함수를 이렇게 쓰진 않잖아. 그치? 근데 학교에서는 그거를 너희들이 약 올리려고 내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내는 먹고서 아이씨 맞을 수 있었는데 아쉽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등급 맞는 건 딱 간단해. 선생님의 전략이거든. 등급 맞는 건 실수만 안 하면 돼.
선생님 F반에도 1등 나오거든? 그 이유는 딱 하나야. 못 푸는 거 그냥 버려. 그 대신 풀 수 있는 거를 완벽하게 풀면 돼. F반도 두세 문제 빼고는 다 풀거든? 근데 그 두세 문제가 전교에서 14명이, 10명이 다 푼다. 그럼 이제 난 2, 3등급으로 밀려나는 거고 그 두세 문제가 전교생이 다 틀린다. 그럼 난 1등이 되는 거야. 우선 자기 능력이 있는 문제를 다 맞춰놓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우선. 고등학교는 뭐니까? 내신 싸움입니다. 괜히 두세 문제 맞추려고 하다가 이거 분산 못해서 틀려봐. 운 좋게 이거 맞아도 앞에 거 틀리는 순간 이거는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맞잖아. 너희도 경험했잖아. 자기가 실수만 안 하면 고등학교 내신 등급 나와. 알겠지? 그 다음에 2등급만 되면 어디를 쓸 수 있어? 서울대 원서를 쓸 수 있어. 물론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쓸 수 있는 것과 못 쓰는 거. 니네 의대 가는 애들 다 서울대 쓰잖아. 그 이유는 뭐야? 난 서울대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서울대 갈 생각은 없는데. 의대를 갔더니 그런 의미로 쓰는 거야. 그래서 이번 서울대 제2차 등원율 뭐지? 입학률이 아니지? 뭐지? 돈 내는 걸 뭐라고 하지? 한국말 와요. 돈 내는 거 뭐? 돈 내서 들어가야 돼. 입학금을 내야 되잖아. 하여튼 입학금 돈 내는 율이 역대 최하래. 서울대. 그 말은 뭐야? 의대 붙은 애들은 서울대를 안 가고 의대를 가겠지. 근데 서울대를 쓴 거야. 합격을 한 거야. 그럼 걔네들이 떨어지고 추가 합격자 계속 올라오는 거야. 고대는 한 120명이 그렇게 됐대. 그럼 미친. 서울대가 그러는데 그 밑에 학교는 더 심하겠지. 왜? 의대 쓰고 서울대 쓰고 고대 썼어. 그럼 셋 다 붙겠지. 만약 의대 붙은 애는. 근데 의대를 떨어졌어. 서울대는 붙었어. 그럼 고대는 당연히 붙겠지. 그러면 고대는 취소하겠지. 그럼 추가 학교 계속 들어가는 거야. 요즘 추세가 그렇대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실수 없이 자기 거 다 챙기는 애들이 유리해. 오케이? 그거 하고 현혹되지 마. 알았지? 절대로 현혹되면 안 돼. 앞에 긴 머리 날씬한 사람이 걸어가. 광고야. 선생님 하는 거야. 스키장에서 리프트 타려고 앞에 가. 그래갖고 뒤에 있는 남자애가 꼬시려고 커피 2잔을 들고 친구 커피에서 딱 가서 옆에 앉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구야? 김태형. 기타리스트. 남자. 모습이 현혹되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겉모습 보고 사람 만나지 말라는 거야. 자, 그럼 로그도 마찬가지야. 당연히 로그라는 기호가 들어갔으니까 이 값은 무조건 존재하겠지 라는 생각은 버리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로그의 정의라고 얘기를 하지. 로그 값이 존재하려면 뭐 그 앞에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 반드시 존재하려면 미친 A는 뭐보다 커야 되고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그리고 A는 1이 돼서는 안 돼. 마찬가지로 조건. 이 조건을 만족하다 보니까 진수인 B값은 뭐보다 큰 값만이 나온다? 0보다 큰 값만이 나온다. 이럴 때만 무슨 값을 찾을 수가 있다? 로그 값을 찾을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 그러면 A가 음수면 로그 값 못 찾아요? 아니, 반드시라는 단어 때문에 안 되는 거야. A가 음수일 때도 로그 값을 찾을 수는 있어. 찾을 수 있을 때도 있고 찾지 못할 때도 있는 거야. 왜? A가 음수라고 하면 예를 들어보자. A가 마이너스 2야. 그럼 마이너스 2를 n제곱 했더니 마이너스 4가 됐다. 그냥 4가 됐다라고 하면 n은 2라고 찾으면 되잖아. 이럴 땐 찾을 수 있어. 근데 마이너스 4가 됐다. 존재할까? 2가 4 되기 위해서는 n이 2의 숫자 2여야 되지. 근데 마이너스 1을 2제곱하면 뭐가 돼야 돼? 플러스 값이 돼야 돼.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 경우는 빼는 거지.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 음수일 때는 존재할 때가 있는데요? 이거 값 있잖아요. 근데 왜 안 해요? 아, 반드시라는 단어 때문에. 무조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 경우는 빼고서 계산을 한다. 무조건 존재할 때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A가 1이면 왜 안 돼?
당연히 a가 1이면 그냥 생각을 해봐. 1에 n제곱을 했더니 3이 된다. 1은 아무리 많이 곱해봤자 뭐밖에 안 나와? 1밖에 안 나와. 여기가 1이면 n값은 모르지. 1인지 인지 100인지 1000인지 뭐든 알도. 그래서 왜 1이 안 되는지 알겠지? 그치?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로그라는 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려면 밑은 0보다 커야 되고 1이 돼서는 안 되고 진수는 0보다 커야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할 때만에 우리는 로그 값이 무조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게 지금은 배울 때니까 당연히 머릿속에 남아있잖아, 문제 풀 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고3 때 이 문제가 나왔다고 쳐. 그러면 뭐 할까? 잊어버리겠지? 지금이야 신경 쓰지만 나중에 신경 안 써.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일 많이 낚이는 게 뭐야? 산술계합평균 뭐하는 거지? 당연히 우리 명제 파트에서 산술계합평균 배웠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그걸 배웠으니까 그 문제가 나온다라는 걸 이용해 먹는다는 문제가 있다라는 걸 기억한단 말이야. 근데 고2 올라와서 고3 올라와서 문제 풀 때 아이들이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하고 딱 물어봤을 때 딱 대답 한마디. 산술계합평균 이용하는 거잖아. 하고서 풀어내. 그러니까 뭔가를 이용해야 된다는 것과 이용해야 된다는 걸 떠올리면 푸는 거고 못 떠올리면 못 푸는 거고. 왜? 아예 그냥 그 이상의 다른 풀이법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해. 분수 나오면 너희들은 뭐 떠올려야 되지? 가장 기본적인 거. 그게 수투에서도 중요하잖아. 분수하면 떠오르는 거. 분수 아니야. 분수야. 분수하면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y는 로그의 a의 b는 딱 하는 순간 너희들이 a는 0보다 커야 되고 a는 1이 안 되고 b는 0보다 커야 된다. 이게 머릿속에 그냥 딱 떠오르듯이 분수하면 무조건 떠오르는 거. 이거 그렇지. 그거 못 떠올리면 답이 아닌 답을 답으로 써야 돼. 이런 기본적인 건 당연히 얘기를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주는 거야. 그런 것들이 너희들이 아는데도 틀리는 거야. 나중에 시험 끝나고서 하는 경우 대부분이 그런 거. 기본적인 상황. 그러니까 그런 것들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들 수 상책 있잖아. 문제집 중에 한 권을 3권을 사야 돼. 선생님 대표적으로 많이 사라는 건 셀을 사라고 하거든. 유형별 분리가 잘 돼 있으니까 어려운 책 사라는 거 아니야. 유형별 분리가 잘 돼 있는 뭐 센이나 RPM이나 이런 것들 또는 개념서 자기가 꼭 잘 봤던 거 그거를 3번 반복해서 풀어야 돼. 2학년 여름방학, 2학년 겨울방학, 3학년 여름방학 그리고 수능을 봐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 기본 연산에서 잊어버렸던 공식들이나 이런 것들 유형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선생님 장담하건데 고1 과정 때문에 문제 틀리는 경우는 없어. 근데 이거를 셀을 풀어야 할까? 선생님 셀 처음부터 1번부터 그 마지막 번까지 다 풀어야 돼? 아니. 어떻게 푸냐면 셀에 있는 거 A스텝 빼고 B스텝에 대표 문제 그 대표 문제 틀렸을 때 밑에 유사 문제 C는 버리고. 왜? 셀에서 1학년 거에 심화 과정 안 나오거든. 기본 과정을 이용하는 거잖아. 그것들만 반복해서 풀면 되는 거야. 거기서 자기가 틀린 유형들만 밑에 문제를 좀 더 푸는 거야. 선생님 그럼 돈 아깝잖아요. 그 돈 아껴서 그 돈 쓰고 수능 문제 한 문제 더 맞을 수 있다면 그 돈이 아까울까? 안 아깝지. 그치? 그걸 한번 해봐요. 선생님이 고3까지 가르칠 때 항상 시켰던 거거든. 그럼 대부분 애들이 수원 수투 몰라서 틀릴지언정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때문에 틀리는 일은 없어. 자, 그런 거 한번 해주면 되는 거고. 자, 썰이 또 길었어. 이러니까 내가 중간반 도움 안 돼. 자, 로그의 위에 배웠잖아. 그럼 이제 로그의 성질하는 거. 자, 여러분들 지수법칙 배웠죠? 그치? 지수법칙. 지수의 확장인 거잖아. 솔직히 지수법칙이라는 거. 맨 처음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거듭제곱 배울 때는 지수에 뭐만 들어왔어? 자연수만 들어왔고. 요번에 우리는 n제곱 근호까지 배우면서 어디까지 확장한 거야? 유리수까지 확장한 거지. 그치?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 A의 n제곱 A의 마이너스 n제곱 얘는 그냥 자연수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어스페면서 뭐 하면 된다? A의 n제곱분의 1로 바꾸면 되는 거지. 그치? n제곱 근호 A는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 고마워.
a의 n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지수법칙에서 확정된 건 얘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외워야 될 건 딱 이 두 개야. 근데 이제 이거에 부수적으로 막 자투리로 한 8개인가 10개를 외우라고 하지. 그치. 근데 이것만 알면 가는 거지. 솔직히.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간단한 거 a의 n제곱 곱하기 a의 m제곱은 뭐 돼? a의 n 플러스 m제곱 되죠. 위치 갖고 곱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지수끼리 뭐 한다? 더한다. 이거를 로그로도 연결을 시키는 거지. 곱했더니 지수끼리 더하래. 그러면 우리는 로그의 a의 b라니까. 근데 이 b가 의미하는 건 뭘까? 요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걸 계산한 거. 마찬가지로 로그의 a의 c가 의미하는 건 얘가 되는 거. 로그 값은 지수를 의미하니까 얘네 둘이를 더한다면 어떨 때? 얘네 둘을 곱할 때 지수들을 더했잖아. 뭐와 같다? 얘는 로그 a의 b 곱하기 c와 같다. 이게 이 성질을 증명하는 걸 말로 설명해 줘. 증명. 그냥 로그의 의미로 접근하는 거야. b가 의미하는 걸 이 전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가 의미하는 건 요 n값, 지수잖아. c가 의미하는 걸 요 전체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의미하는 건 m값이. 지수가 더해졌어. 언제? 얘네 둘 계산 결과인 bc가 곱할 때. 그럼 좀 더 편안하게 외우지 않을까라는 나의 착각. 그냥 단순히 로그 a분의 b 더하기 로그 ab 로그 ac의 더합은 로그 a의 bc다 외우는 겁니다. 그럼 요거 하나 외워놓으면 얘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a의 n제곱 나누기 a의 m제곱은 뭐 된다? a의 n-m제곱 됐잖아. 그치? 나눗셈일 때 뺐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로그에 적용시키면 로그의 a의 b 빼기잖아. 빼기 로그의 a의 c 값은 언제 뺐다? 나눴을 때. 계산 결과가 얘네들이니까 얘는 로그 a의 c분의 b가 된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지. 어떤 건지 알겠어? 이해가 돼? 그치? 그러니까 로그에 물론 선생님도 증명을 해줄 수는 있는데 그거보다는 무엇으로?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야. 왜? 증명은 어디 책에도 보다 다 써있거든. 그러니까 개념을 선생님이 되게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이런 거야. 개념을 알면 그 전에 외웠던 걸로 다른 것들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로그와 지수는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이거 제대로 안 해놓으면 여러분들 뒤에 수열 나오는 건 알죠? 거기 등비수열이라는 게 있거든? 그거 연산 안 돼. 등비수열은 지수 연산하는 거기 때문에 로그와 지수 법칙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반복해서 풀어주시는 게 좋아. 실질적으로 로그의 연산은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건 얘야. 당연히 더하기 빼기니까. 알겠지? 그럼 여기서 로그의 이거 지워도 되겠지? 자, 로그의 a의 b 곱하기 로그 a의 c는 뭐 된다? 뭐 된다?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a의 c. 로그 A의 B 더하기 C. 네, 저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질문들 우리 친구 잘못했다는 거 아니야? 오해 없어, 오해 없어. 이렇게 핀 잡으면 다음부터 대답 안 한다. 대답은 해줘서. 네. 우리 친구 되게 순수한 거지. 의도하는 대로 다 따라주는 애가 있어야지 그 의도하는 방향을 갔죠. 의도하는 대로 안 따라주면 순간적으로 막혀. 그럼 흐름 끊기면 못해. 얘 연산 안 돼. 연산 안 돼. 간단하게 얘기해서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은?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해야 돼?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요.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꼭 뭔가 문제를 내면 그거에 대한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억지로 연산을 해내려고 해. 더하기 빼기를 가리켰더니 곱하기 문제가 나오면 얘처럼 뭔가 새로운 게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자기 나름대로 막 지어낸다. 그래서 또 틀려. 로그끼리의 곱셈과 나눗셈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기본이야. 근데 우리 루트 2 더하기 루트 2는 2루트 2 되는 경우도 있지. 그 되는 경우가 극히 일부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안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극히 일부인 것들을 풀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 된다라고 생각해. 거기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기억니은 디귿니은 중에서 다음 중 맞는 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지. 왜? 순간적으로 그거를 떠올리면 맞는 건데 순간적으로 그게 안 떠올라. 안 되는 경우가 안 떠올라. 그럼 틀리는 거야. 우리가 발레라는 게 있는 거지. 뭐 풀어서 안 된다는 걸 보이면 되는데 풀어서가 아니라 100개 중에 99개는 되는데 한 개가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럼 그 한 개를 내가 알고 떠올리면 맞추는 거고 못 떠올리면 틀리는 거. 그래서 너희들도 기억력 디귿니은 문제 나오면 항상 맨 밑에 거 그거 하나 맞나 틀리나 에이씨 틀렸다라고 했는데 맞은 거고 맞나 틀리나 잘 모를 때 꼭 반대 거 선택하게 되지. 그런 게 실질적으로 아니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수험고가 미친 짓을 많이 하지. 보기에 답 없음이 있으니까. 1, 2, 3, 4, 5에 기억력 디귿 중에서 뭐 맞는 걸 꼭 찾으래. 근데 맨 밑에 5번에 답 없음. 그럼 이제 애들이 온갖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나마 답이 이렇게 5개가 있으면 그 중에 이렇게 뭐 많이 나와 있는 거 이렇게 짜증게 하고 어떻게 해보겠네. 아니면 하나 틀렸는데 그게 없어. 그럼 그게 답이야. 그럼 밑에 거 다른 거 생각 안 해도 되는데 맨 마지막에 답 없음 있어. 짜증나지. 그런 학교는 아니잖아. 너희들이 다니는 학교는. 그럼 감사하게 다니는 거야. 알았지? 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자, 그럼 우리는 로그라는 거에 연산을 해야 돼. 지금 연산 법칙을 하는 거고 연산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로그의 a의 a 값은 얼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a를 몇 번 곱하면 a가 나올까? 한 번 곱하면 a가 나오지. 그래서 얘 값은 얼마다? 1이다. 그게 로그의 기호의 의미로 접근을 하는 거지. 알겠지? 자, 로그의 a의 1은 얼마가 될까? a를 몇 번 곱하면 1이 될까? 우리 지수법칙에서 배웠잖아. 모든 수의 0제곱은 얼마다? 1이다. 선생님이 지금 잘못된 표현을 쓴 거지. 뭐 모든 수는 아니지. 0의 0제곱은 존재하지가 않지. 그치? 꼭 이걸 물어보는 애들. 선생님 0의 0제곱도 그럼 1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애들인데 아니야. 왜? 여러분들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라는 거 보여줬지? 왜 나오는지? 아니야 그냥 외웠어? 왜 A의 0제곱은 1이야? 그런 방법도 있네.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거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어디 갔니? 얘 N과 M이 같다라고 해봐. A 넘어가면 안 되는데. 칠판 안 작으니까 별로 안 좋은데? A의 N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해보자는 거지. 그럼 같은 수를 나누면 결과는 무조건 뭐 돼? 1이야. 이건 나눗셈으로 찾은 거고 얘를 지수법칙으로 하면 A의 N-N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A의 0제곱 되는 거야. 나눗셈 결과 지수법칙 결과 두 개는 같아야 되지. 똑같은 식으로 연산했으니까. 그래서 A의 0제곱은 1이야. 근데 선생님 왜 0은요? 0의 N제곱이잖아. 그럼 나누기 0을 해야 되는 거잖아. 나누기 0은 우리 연산을 정의했다 안 했다? 아직 안 했어. 나누기 0이라는 거. 그래서 0의 0제곱은 없는 거야. 어느 값이 아니다가 아직 정의 내리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야. 옛날에는 지구는 어떻다? 네모나트라고 했잖아. 근데 밝혀져서 지금 동그랗게 바뀐 거잖아. 이런 것처럼 모든 학문은 발전을 해. 근데 아직까지 나누기 0을 수학하는 사람들이 정의 내리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알 수 없다. 알겠지?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누군가가 나누기 0을 정의 내려. 그래놓고 이거는 내 정의요 하고 내 이름을 붙여. 그럼 그건 두고두고 가는 거야. 알겠지? 한번 해봐. 그럼 나중에 나도 애들 가르칠 때 내 제자 이름이야 라고 하면서 자랑 한번 하게. 그치? 그럼 너희 속으로 뭐였지? 한 번 가르쳐놓고 제자라고 표현한다고. 됐지? 내 맘이야.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로그라는 걸 배웠잖아. 그럼 실질적으로 연산해서 증명하는 거. 어떤 거냐면 로그에 A에 B에 N제곱, 즉 진수의 지수가 붙었을 때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자, 결론 먼저 얘기하면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내보낼 수가 있어. 즉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다? N 곱하기 로그의 A의 B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일반 고등학교들은 얘를 이용을 해. 즉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야. 근데 너희들 같은 학교 애들은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걸 더 많이 이용하지. 위에 있는 걸 앞으로 꺼낼 수도 있는데 그럼 반대로 앞에 있는 거는 위로 올릴 수도 있잖아. 문제의 흐름이야. 옛날에는 단순하게 암기해서 푸는 걸 이제 연습시켰다면 니네가 요게 요거 되는 거 알아? 그럼 반대로 표현해도 생각해내야지. 이게 창의사고의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워서 받아들이지 말고 그거를 이해하는. A가 B 됐다면 B도 A 될 수가 있는 거야. 그 왔다 갔다 하는 걸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거 왜 되는지 보여야 되잖아. 안 보여도 될까? 너무 썰을 많이 풀었는데 오늘? 보자. 지워도 되겠지? 책에 다 있는 내용들이니까. 없으면 영상 올려줄 테니까 그때 써도 돼. 굳이 지금 쓰느라고 안 봐도 돼. 자, 예를 보면은 뭐 해야 되지? 증명을 할 건데 왜 이렇게 순간적으로 막히면은 막막해져. A의 X제곱을 B의 N제곱, B라고 해보자. A의 X제곱을 뭐라고 하자? B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를 로그로 바꾸면 X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로그 A의 B라고 할 수 있지. 이걸 하나 냅두고 얘에다가 양변에 무엇을 해주자는 거야? N제곱을 해주자는 거야. N제곱을 해주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NX제곱은 B의 N제곱 되는 거지. 그러면 얘 자체를 로그로 바꿔보자는 거야. 얘 자체를 로그로 표현한다면 로그의, 즉 우리가 로그가 의미하는 건 지수니까 nx라는 지수값은 로그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무엇을? a라는 걸 몇 번? b의 n제곱만큼 계산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냥 얘를 로그로 표현해 준 것 뿐이야. 뭔가를 연산한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x의 값은 뭐라고 했죠? 로그 a의 b라고 했잖아. 그럼 요 x 대신 무엇을 넣어줄 수 있어? 얘를 넣어준다면 n 곱하기 로그의 a의 b는 뭐와 로그의 a의 b의 n제곱과 같다라는 걸 보일 수가 있는 거야. 단순히 뭐 한 것뿐이야? 지수법칙 한 것뿐이지. 어떤 건지 알겠어?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 너무 짧잖아. 네모칸 느끼로 가끔가다 쉽게 되는 학교도 되지만 너희들 학교에서는 안 나와. 그 대신 하나는 뭐 있어? 서술형으로 되겠지. V라고. 그러니까 할 줄은 아셔야 돼요. 자, 너희들이 많이 이용할 것 중에 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뭐가 있냐면 밑변환 공식이다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지수법칙 할 때도 밑이 같아야지만 뭐가 됐지? 성질을 연산을 할 수가 있었잖아. 밑이 틀리면 연산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즉 2의 n제곱 곱하기 3의 m제곱은 답은 2의 n제곱 곱하기 3의 m제곱. 더 이상 뭐 간단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치? 자, 마찬가지로 로그도 무엇이 밑이라는 값이 같아야지만 우리가 배웠던 성질들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로그의 성질을. 그러면 밑이 틀리면 아예 연산이 안 되냐?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밑을 같게 하는 작업을 하는 방법이 밑변환 공식이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결론 먼저 얘기해주면 로그의 a의 b는 나는 밑이 a가 아닌 뭐 c로 하겠다, k로 하겠다, p로 하겠다. 마음대로 바꾸면 돼. 그럼 책에 있는 거 c 로그로 바꾸면 얘는
로그의 C의 A분의 로그의 C의 B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밑은 분모의 진수로, 진수는 분자의 진수로 간다. 이거의 확장이 된 게 무엇이야? 아, 그러면 밑과 진수를 바꾸면 무슨 값이 나온다? 역수값이 나온다라는 결론까지 나오는 거지. C자리에 뭐 넣으면 돼? B 넣어주면 되지. C자리에 B 넣어주면 로그 B의 A는 로그 B의 B. 밑과 진수가 같으면 얼마라고 했습니까? 1이라고 했어요. 이거에 확장된 거고.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확장을 해드린다면 로그의 A의 N제곱에 B의 M제곱, 즉 밑에도 지수가 있고 진수에도 지수가 있지. 우리 방금 전에 진수의 지수는 어디로?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얘처럼 밑변환 공식 이용하면 로그 C의 A의 N제곱에 로그 C의 B의 M제곱 되는 거고, 방금 전에 했던 과정에 의해서 얘는 N 곱하기 로그 C의 A분의 M 곱하기 로그 C의 B가 되니까 우리 결론으로 뭐를 쓸 수 있다? N분의 M에 로그 C의 A, 로그 C의 B는 뭐로 표현할 수 있다? 로그 A의 B로 표현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얘를 얘로 표현할 수 있듯이 다음처럼 표현된 건 얘로도 바꿀 수가 있어야 돼. 너희들이 선택해서 간 학교니까 책임은 너희들이 져야지. 일반 학교는 대부분 여기서 여기야. 근데 너희들은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게 더 많이 나오는 추세. 학교의 추세를 맞춰야 되잖아. 그렇지? 왜냐하면 본 것과 안 본 거의 차이는 커. 음식도 마찬가지야. 어떤 애는 안 먹어본 음식도 막 먹는 애들 있잖아. 근데 어떤 애들은 안 먹어본 음식은 아예 손도 안 대려는 애들도 있어. 그럼 그 음식이 진짜 맛있는 걸 수도 있거든. 근데 안 먹으면 아예 모르는 거지. 한 번 먹어봤을 때 내가 맛있다 맛없다 평가하면 다음 번째 안 먹는다 먹는다가 결정이 되지만 아예 먹어보지도 않은 애들은 그런 결정권도 없다. 딱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유형을 익혀주는 게 좋아. 너희들. 왜냐면 일반고는 너희들 학교에서 나왔던 유형들을 받아먹는 식이 많아.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은 수능이야. 수능에서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게 비평준화 고등학교와 외고나 자사고 이런 애들이고, 그럼 걔네들이 또 내기 시작하면 일반고에서 거기에서 자기네들 애들이 풀만한 거 또 이렇게 뺏어가는 스타일. 이렇게 시험 문제 흐름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든 게 거의 대부분 선도적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너희들 시험 문제는 학원에서 풀어주지 않았던 유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물론 학원에서도 최대한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문제를 만들고 하긴 하겠지만, 솔직히 학원 선생님들은 문제집을 만드는 사람들하고 실력을 비교하면 그 사람들이 월등히 좋겠지. 왜? 그 사람들은 돈 받고 그 집만 하는 거고, 우리는 돈 받고 원래는 가르치기만 해야 되는데 그 집도 따라해야 되는 거고. 죽을 것 같아. 근데 내신 대비제 내가 다 만들고 있거든? 고1 때 내신 대비제 선생님이 다 만든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고2 내신 대비 교재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야. 뒤질 것 같아. 근데 고1 때는 편했어. 왜? 한 책당 너희들이 배우는 게 수학이라는 책 한 권만 배우잖아. 그럼 그 책만 분리하면 돼. 상중하로만 분리하고서 5단계 분리하고서 단원 분리하고 하면 돼. 근데 고2 때는 수원 배우는 애, 수투 배우는 애, 화통 배우는 애, 기하 배우는 애, 또 여기서 일반 애들은 2학기 때 미적 배우는 애. 이 5권의 책을 만들어야 돼. 그것도 출판사별로 내신 대비 상중하 교재 만들어야 되고 기출 분석해야 돼. 합의 기출 선생님이 보통 8개에서 10개를 지금 풀고 있거든. 5년치 걸 풀어야 돼. 그래 니네들 내신 대비 교재가 나오는 거야. 왜? 옛날에 나왔던 유형도 반드시 나온다고. 새로운 유형도 나올 거고. 괜찮아. 그래서 지금 선생님하고 부장님은 죽을 것 같아. 애들 가르치랴.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아져. 자, 어쨌든 얘는 안 해줘도 되겠지? 나중에 뒤에 여기 책에 있을 거야. 네모칸 느낌. 그때 나왔을 때 이거 증명하는 거 보여줄게. 또 보여주면 귀찮으니까. 자, 이거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끝난 것 같은데? 아까 전에 A의 로그 A의 B는 설명해줬고 이제 머리가 둔해져 가물가물하다. 다 했고 상용로그는 안 하기로 했고 상용로그 전까지 풀 수 있는 건 끝났어. 실질적으로 얘 활용 문제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